한번 비교해봄으로써 왜 레이어 2 중에서도 제가 스택스가 비교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는지 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We go together. 네, 안녕하세요. 개미코인 시대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담컨대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근본 코인 시즌에 큰 하이프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말 비트코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내용이 다소 좀 생소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분명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비트 진영에서 가장 큰 화두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17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작년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언제든 영원히 될 수 있다는 등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언쟁이 많았지만 올해는 이제 ETF가 출시되면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화두인 상태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뭐 판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매입한 부동산을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줘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비약이 좀 있지만 쉽게 말해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월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논의되는 비트코인 디파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파이의 개념은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미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더리움은 이 EVM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 머신을 통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예금, 대출, 레버리지와 같은 금융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66조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언어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트랜잭션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이 단순 전송 기능에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랩드 BTC 위주로 이 디파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더리움과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TVL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이러한 제한된 설계 목적은 비트코인의 보안을 강화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9구단, 9단까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계산 오류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336 곱하기 1040이 곱하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 오류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결국 이러한 비트코인 코드 자체의 의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비트코인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오디널스, BRC20, 룬즈 프로토콜, 오피캣, 비트VM과 같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라서 대충 뭐 밈코인 만들고 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을 핵심을 위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의견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시도들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아야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는 레이어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차차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앞서서 사토시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소수점 단위로 나눈 최소 단위를 우리는 사토시라고 부릅니다. 즉 1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고 1사토시는 0.0000001 비트코인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이니까 세상에는 총 2100조 개의 사토시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1억 단위의 화폐가 있다고 치면 이 사토시는 그 1원의 개념인 거예요. 뭐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오디널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디널스는 한글로 해석하면 서수라는 말인데요. 이 서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순서를 뜻합니다. 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이 순서를 지칭하는 수학적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디널스 프로토콜은 이 서수의 개념을 사토시에 적용해서 사토시마다 각각의 순서를 부여하는 기능인데요. 원래는 이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그냥 하나의 개별 1사토시에 해당됐는데, 이 각 사토시별로 개별 인덱싱을 통해서 고유한 오디널 번호를 부여해서 첫 번째 사토시, 두 번째 사토시, 세 번째 사토시로 특정하는 개념을 만든 것이죠. 즉, 이 고유한 오디널스 번호는 2100조개까지 인덱싱을 해서 비트코인이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토시에 특정한 순서를 부여합니다. 이 사토시의 순서를 매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존 개념에서는 이 위에 있는 1사토시와 밑에 있는 1사토시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개별 사토시일 뿐이었지만, 이 순서가 매겨지게 되면 이 첫 번째 사토시와 2100조 번째 사토시는 확연하게 각기 구분될 수 있는 논-펑저블 사토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학생 8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야, 학생 한 명 앞으로 나와 하면은 이 8명 중에 아무나 한 명 나와도 선생님이 말한 지시에 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디널스를 적용해서 이 동일한 반의 8명의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반번호 5번 나와 했는데 갑자기 2번이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쳐맞겠죠.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저 학생 시절에는 바로 쳐맞았습니다. 이 동일한 학년, 학급의 학생들에게 순서 번호를 붙임으로써 각 학생들은 서로가 다르게 구분되는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특정 순서의 사토시에 이 특정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새겨 넣습니다. 이것을 인스크립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이 되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겨 넣은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체인 내에 영구히 보존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를 통해서 특정 사토시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새겨진 NFT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오디널스 프로토콜에서 발행된 NFT가 이 템러트 위저드 NFT입니다. 아마 좀 이런 이상한 그림을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된 NFT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사토시 넘버가 여기 써 있죠. 이 해당 순서의 특정 사토시에 이 이미지가 비트코인 트랜잭션 내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 해당되는 특정 사토시는 원래는 그냥 1사토시지만 특정한 번호가 매겨지고 이미지가 인스크립션 됨으로써 이 특정한 사토시는 1사토시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 자체도 이 특정 사토시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텍스트를 새겨놓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이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코드를 새겨놓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 텍스트는 단순히 저장되는 데이터일 뿐 이더리움처럼 자동으로 실행되거나 상호작용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런 제약이 있지만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를 발행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아주 큰 의의가 있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BRC20인데요. BRC20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기능을 기반으로 특정한 사토시에 토큰을 발행하는 코드를 인스크립션합니다. 이 코드 인스크립션을 통해 생성된 대표적인 토큰이 바로 이 페페 코인인데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스크립션하는 코드는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 토큰이 발행되느냐? 바로 이 인스크립션 된 코드를 BRC20의 기능을 통해서 일종의 해석도구로서 재해석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절차를 실행합니다. 좀 황당한 개념이죠. 사실 이 BRC20를 창시한 도모데이터라는 개발자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해본 일종의 시도였어요. 그 도모가 처음 만들었던 게 오디 코인이고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BRC20을 통한 비트코인 기반의 토큰이 다양하게 생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설명드린 페페 토큰인 것이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오디널스는 각각의 사토시의 순서를 매겨서 특정 사토시에 NFT를 발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BRC20는 오디널스의 인스크립션 기능을 통해서 펑저블한 토큰을 발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펑저블과 논 펑저블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은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그림이죠.
이 NFT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펑저블하다는 것은 이 우리 화폐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펑저블한 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천원은 가치가 더 있고 뭐 어떤 천원 가치가 더 없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뭐 신권 중에서 뭐 일련 번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뭐 1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진 1 비트코인과 다른 사람이 가진 1 비트코인은 같은 가치를 가지는 비트코인에 해당되죠. 결과적으로 이 BRC20나 오디널스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토큰이나 이 NFT를 발행하게 구현해줬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디널스나 BRC20나 단순히 인스크립션 되는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일 뿐이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룬즈 프로토콜인데요. 이 룬즈 프로토콜은 오디널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상의 개별 사토시에 메타데이터를 인스크립션하는 형태로 특정 자산이나 정보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뭐 BRC20나 오디널스와 유사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효율적인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좀 제한적인 스마트 계약을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룬즈 프로토콜에서는 이 BRC20 기능에다가 비트코인 연산자 스크립트를 좀 몇 개 추가를 해서 제한된 조건부 스마트 계약을 실현하는데요. 위와 같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특정 조건이 달성했을 때 자산 이동을 허용하거나 타임락을 걸어서 자산을 락업하는 등 제한된 형태의 스마트 계약의 실현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뭐 전송만 하고 뭐 토큰을 발행하고 그런 것들만 됐다면 이제 거기 덧붙여서 비트코인 기반 토큰을 통해서 완전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는 아니지만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따라 결과값을 도출하는 기능이 구현된 것이죠. 이러한 룬즈 프로토콜의 좀 더 개선된 기능을 통해서 기존 밈 토큰에 불과하던 토큰에도 유틸리티의 구현이 가능해졌는데요. 일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헤르메티카의 USDH가 해당 룬 프로토콜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USDH가 재미있는 게 토큰 한 개당 1달러에 팩이 되도록 비트코인 기반으로 개발이 된 토큰이에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토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구조는 룬즈 프로토콜에서 지원하는 오라클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USDH 토큰 하나가 미화 1달러에 패깅될 수 있도록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스택스 체인에 USDH가 출시될 예정인데 실제 출시가 되면 세부 내용을 별도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오디널스를 통해서 개별 사토시의 순서를 매길 수 있게 됐고 순서를 기반으로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차용해서 BRC20가 페페와 같은 밈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기술을 구현했고요. 이를 넘어서 진보된 형태로 룬즈 프로토콜이 오라클과 같은 제한된 형태의 스마트 계약을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하면서 진보된 형태의 토큰이 비트코인에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고 우리 비트맥시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현하기에는 그 구조상으로 매우 큰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OPCAT, BitVM, 비트코인 레이어2와 같은 기술들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기 위해 시도했던 혹은 실제로 실현된 사례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요 내용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기대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결국엔 왜 이번 시즌에 비트코인 레이어2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여러 레이어2 프로젝트 중에서도 뭐 메조, 바빌론과 같은 레이어2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번 비교해봄으로써 왜 레이어2 중에서도 제가 스택스가 비교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는지 제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 영상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